네,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413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강의할 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야 되고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 쭉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기타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료라든가 유류세,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뭐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강제적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생기면 이런 세무조정이 나타난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세무조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법인편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하시고 나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각 제도로 되어 있고요. 정율법으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 유지비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7%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 회사에다 물어보면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총 임차료의 전체 금액을 그냥 7%로 보고 계산을 하셔도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 특례, 즉 비용으로 인정을 안 되는, 비용 인정이 안 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운행기록부라고 하면 결국에 뭡니까? 업무적으로 사용한 거리, 그 다음에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 이 부분을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죠?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기본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관련 비용분의 1,500만 원에서 비율 계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비용 송금 불산입 특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는 차량 종류,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별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전체 비용의 송금 불산입 특례에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즉 임직원 전용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 가입이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보험 기간 일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액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보면 보험 가입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었죠. 거기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800만 원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1년에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업무용 승용차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샀다라고 하면 1억 나누기 5 하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비용 처리되지만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나머지는 부인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부인한다. 자가 차량은 유보라는 소득 처분으로, 리스 차량은 기타 사회출이라는 소득 처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을 했는데, 자, 차를 사서 5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씩 비용 처리했는데 80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8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나중에 산입해 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자, 2천만 원씩 5년 동안 상각하고 나면 6년 차에 가서는 관련되는 상각비가 제로가 되죠. 세법상 상각비는 제로가 됩니다. 800만 원이 안 나오게 되죠. 미달하게 되죠. 그때 미달할 때 1200만 원씩 매년 1200만 원씩 누락됐던 부분, 비용 인정 안 해줬던 부분을 그때 가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차량과 리스 렌트 차량을 합쳐갖고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면 800만 원 초과하는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에 산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분 손실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그냥 비용 처리 못 한다라는 겁니다.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해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처분 손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년에 8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법인편에서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41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회계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2번 차량 등록할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가 차량인지 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행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계 처리했을 텐데요. 회계 처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출금 전표로 해서 유료 때 나갔습니다. 860번 업무용 승용차로 하기로 했고요. 자,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자, 1번 유료대로 나갔습니다. 유료대. 자,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입력하면 업무용 차량 정보가 나오죠. 업무용 차량 번호 1번 차냐 2번 차냐 1번 차량이고 유료대다 해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비용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차량 번호별로 관련되는 계정 과목별로 관련 비용들이 분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비용 합계를 통해서도 계정 과목별로 유료대 보험료 수선비 차량별로 해서 전체 확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법인 조정에 가셔갖고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의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비용 명세서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메뉴를 실행 메뉴는 이제 등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F12, CF12 새로 불러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차량 번호별로 우리 회계 처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고요.
중형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반영되어 있는 거 있고 유류세 반영되어 있는 게 있죠. 자,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행 기록부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보시면 200만 원이 한도 초과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대형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부인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형차 관련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전액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중형차는 인정이 되고 있지만 대형차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금 부인된다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0페이지에 보시면 화물 자동차도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 화물 자동차와 관련되는 자료는 사실은 화물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쪽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행기록부 미사용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명세서에 보면 운행기록부 미적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적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운행기록부 적용이라고 한번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차 운행기록부 사용한다. 여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형차도 운행기록부 사용한다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하는 걸로 바꾸고 난 뒤에 운행기록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세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주행거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대형차 예를 들어서 뭡니까? 1년에 2만 킬로 총 주행거리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 탔는데 업무적으로 사용한 거 18,000킬로를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업무 외 사용 비율이 나오겠죠. 90%가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형차도 마찬가지로 중형차는 15,000km 탔는데 업무적으로 사용한 거는 13,200km를 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90.133%로 관련해서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행기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행기록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개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업무용차 설정하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등록했던 부분, 장부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현황을 파악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